안녕하세요. 새로운 작물들을 심기 위해서는 화원이나 모종가게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마트에서 사다 먹고 일부분을 텃밭 모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소들도 있어요. 오늘은 먹다 남은 부분을 텃밭 작물 모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리나 달래처럼 모종을 구입하기 어려운 작물이나 애플민트, 샐러리처럼 많이 심고 싶지는 않은데 한 번쯤 시험 삼아 키워보고 싶은 작물, 또 대파나 쪽파처럼 뿌리 부분을 흔히 버리게 되는 경우 공짜로 얻은 모종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텃밭에서 키워볼 수 있답니다. 줄기를 그대로 삽목해서 키울 수 있는 채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미나리입니다. 윗부분은 미나리 삼겹살 해서 먹고 아랫부분은 키워보겠습니다. 미나리는 마디에서 뿌리가 참 쉽게 나와요. 마디 부분을 살려서 한 10cm 정도 남겨두고 잘랐습니다. 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쪽에 새잎도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미나리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서 한 번만 심어 놓으면 평생 먹을 수 있다는 닉네임에 딱 맞는 작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작년에 미나리를 심었던 땅인데 흙을 완전히 뒤집고 새 밭을 만들었는데도 잘 보면 여기저기서 미나리가 또 자라나고 있답니다. 컵에 꽂아 놓았는데도 뿌리가 점점 자라나는 미나리를 이제 텃밭으로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스티로폼 박스에 미나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고랑에 미나리를 심었었는데 두둑이까지 너무 넓게 여기저기 퍼져 자라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제한된 공간에서 먼저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여러가지 버려진 재료들을 모아서 만든 틀밭의 한 모서리입니다. 이것저것 재료들을 끌어 모았는데도 틀의 재료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화분들로 일부 벽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스티로폼으로 틀밭 틀의 일부분을 담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박스는 집에서 대파를 심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구멍이 2개 뚫려 있습니다. 대파를 키웠던 상토흙도 다시 재활용해 봅니다. 밭흙과 퇴비를 조금 더 섞어 주었어요. 스티로폼 박스 놓을 장소의 땅을 조금 파줘서 밭보다 낮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틀밭에 물을 주면 스티로폼 박스 아래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땅이 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밑에 구멍이 뚫린 화분에 심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낮게 배치해서 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미나리를 적당히 심어봅니다. 어차피 계속 영역을 넓혀가며 자랄 것이기 때문에 간격이나 심은 줄기 개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심었어요. 물을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틀밭의 틀 역할도 하는 미니 미나리 밭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나리처럼 잘라낸 줄기를 그대로 삽목할 수 있는 애플민트, 그리고 이건 바질입니다. 자른 줄기를 그대로 땅에 꽂아서 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보았어요. 민트와 바질은 참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물론 모종이나 씨앗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가볍게 키워보고 싶다면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심어도 충분합니다. 민트나 바질 같은 허브는 토마토, 양배추 사이에 심으면 생육을 촉진하여 잘 자라게 하고 맛도 좋아지게 하면서 병충해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저도 바질은 토마토, 고추 사이에 심어줄 예정입니다. 근데 민트는 화분을 텃밭에 위치시키고 화분 안에 심어 놓았어요. 민트는 줄기를 계속 뻗으면서 뿌리 내리고 번져가서 그냥 밭에 심었더니 오히려 곤란해졌었답니다. 그래서 화분을 잔디 엣지처럼 활용하면서 번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려고 합니다. 미나리나 바질, 민트 같은 것들은 텃밭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갈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모종 나눔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작물들입니다. 원하는 만큼 실컷 재배해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죠. 이번엔 샐러리입니다. 장아찌 만들려고 샐러리를 구입했는데요. 샐러리는 이렇게 손질하고 난 후 흔히 버리게 되는 이 안쪽 부분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밑둥이 너무 크면 조금 둘레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냥 물에 꽂으면 됩니다.
미나리도 그렇고 물론 물은 하루에 한 번 갈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 달 이상이 되어서 뿌리가 너무 많이 나고 잎도 많이 자랐는데요. 뿌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안쪽에 새순이 자라나는 기미가 보이면 땅에 바로 심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심어주었으면 좋은데 좀 늦었네요. 샐러리는 텃밭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서리가 내리고 다른 대부분의 작물들을 다 정리하고 난 한참 후까지 샐러리는 생생합니다. 뽑아서 수확하지 않고 상추처럼 필요할 때마다 겉줄기를 하나씩 잘라가면서 수확하면 텃밭에서 가장 추울 때까지 남아있는 작물이 될 거예요. 다른 작물들 사이에 심으면 해충도 막아주고 서로 잘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심을 위치를 자유롭게 잘 잡아주세요. 저는 올해 샐러리 모종이 생겨서 이미 다른 곳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뿌리 내린 이 샐러리는 한 구석에 심어 주었답니다. 심은 지 2주 된 샐러리 모종은 아직 애기 같은데 먹다 남은 거 집에서 키운 샐러리는 벌써 많이 큰 것처럼 보이죠? 다음은 뿌리 부분을 심을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달래 종구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트에서 산 달래를 심어도 잘 자랍니다. 뿌리와 줄기 부분은 잘라서 달래 간장 해 먹고 알뿌리 부분만 다시 심어줍니다. 그대로 밭에 바로 심어도 됩니다. 흙에 알뿌리 부분을 넣고 키우면 바로 푸른 잎이 올라오면서 자라납니다. 지난달에 심어두었던 달래들도 가늘게 나오고 있네요. 작년에 달래 알뿌리 부분을 여기저기 대강 던져두었는데 그새 딸기밭이 된 이곳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씩 수확해서 먹는 중입니다. 고수도 뿌리가 있는 것을 구입하셨다면 윗부분은 잘라서 요리해서 먹고 뿌리 부분을 땅에 심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버리게 되는 대파나 쪽파뿌리도 심으면 다시 키워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겨우내 집에서 여러 번 잘라 먹었던 대파들이 봄이 되니까 꽃대를 올려서 몇 개는 텃밭에 옮겨 심었습니다. 대파 꽃이 피고 씨가 생겨서 떨어지면 작은 대파들부터 연이어서 키울 수 있어서죠. 대파 모종도 사서 심었습니다. 조금 촘촘하게 심은 상태인데 중간중간 수확해서 먹으면서 간격을 벌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파가 집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모종이 크는 것보다 지금 대파 한 단을 구입해서 뿌리 부분을 심으면 모종이 크는 것보다 더 빨리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나리, 애플민트, 바질, 달래, 대파같이 마트에서 사다 먹고 일부분을 텃밭 모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소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더 많은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 또 다른 채소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